안녕하세요. 이정은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로자 한 명을 해고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해고 제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성 요건들을 갖추지 못하면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기 때문에 해고는 무효가 되고 그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시고 원직 복귀를 시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문을 드리고 있는 많은 사업주 분들에게 해고는 최대한 지양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럼에도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를 해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를 해고하실 때 꼭 갖추어야 할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 해고가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해고와 권고사직을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일단 해고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서 권고사직은요, 사업주와 근로자가 상호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고, 권고사직은 너무나도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근로기준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해고는 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이거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 실체적 정당성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체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있었냐, 즉 근로자가 해고를 당할 만한 그 정도의 기책 사유가 있었냐를 보는 거고요. 실무적으로는 이 사유를 입증하고 인정받기가 어렵기는 한데요. 이 실체적 정당성을 갖추었다라는 가정하에 첫 번째로 갖추어야 할 절차는 해고 예고 절차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주셔야 하고요. 만약에 해고 예고를 하지 못한다, 즉시 해고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30일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고 예고 없이 근로자를 즉시 해고할 수 있는 상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두 번째로는 천재사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해석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단순한 불황이나 경영난으로 인해서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에 해고 예고의 예외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차질, 거래선 이탈 등 영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에도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예외 사유로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한 사유인데요. 이 노동부령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예외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고 예고 절차는 준수를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해고 예고를 하지 못하셨다면 30일분의 임금을 지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해고 예고 미준수가 바로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해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근로자가 30일치 해고 예고 수당을 미지급받은 것에 대해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키셔야 할 절차는 해고 서면 통지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해고 예고 절차는 그 자체로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서면 통지 같은 경우에는 미준수 시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것이 되어서 부당해고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꼭 지켜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구두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법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요. 간혹 가다가 이 요건을 보시고 우리는 서면 통지 너무 잘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제가 그 서면통지서를 봤을 때는 법적인 요건을 모두 다 갖추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알 수 있게끔 그 구체적인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가 잘 적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럼 이메일로 서면 통지하는 거는 괜찮냐?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이 이메일 서면 통지는 무조건 된다, 안 된다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이메일로 한 서면 통지가 서면 통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서면 통지의 취지를 해치지 않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 이메일의 형식과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메일의 해고 사유와 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27조의 입법 취지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직원 해고 시 꼭 지키셔야 할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드려봤는데요. 정리를 해드리자면, 부당해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실체적 정당성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다 갖추셔야 한다. 여기서 실체적 정당성이라는 것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귀책 사유가 있었느냐를 말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안마다 판단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은 제가 말씀드린 해고 예고 절차 그리고 서면 통지 절차 모두 다 갖추어 주셔야 한다. 그리고 모든 절차는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하시더라도 다 서면으로 잘 남겨두셔야 합니다. 서면으로 남겨두지 않는 경우에는 추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다 갖추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회사가 근로자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해고를 해야 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린 거지만, 사실 해고는 부당해고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급적 신중하게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최대한 최후 수단으로서 활용을 해주시고요. 결정을 하실 때는 신중하게, 그리고 결정하기 전에는 꼭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노무법인 노무케어로 연락주세요. 안녕. 정모의 노무사